나는 샤토브리앙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이건 무려 11살의 소년이 일기장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샤토브리앙은 소년이 살았던 시기 프랑스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였습니다. 한 시대의 문학적 감성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가수를 꿈꾸는 한 소년이 GD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찬 선언을 한 소년은 바로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빅토르 위고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동경하는 소설가이기도 해서 그의 무덤까지 찾아갔다 왔을 정도였죠. 참고로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 국가 영웅에게만 허락되는 무덤 팡테온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최애를 이야기하는 팬의 마음으로 빅토르 위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이야기를 꺼내려면 한 인물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소설가와 황제, 과연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빅토르 위고가 태어났던 1802년은 프랑스의 기나긴 혁명의 혼란이 종지부를 찍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국가의 사상과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개혁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피와 공포로 가득한 암흑과 불안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목이 잘렸고 공포 정치는 인간을 무참하게 사륙했습니다. 게다가 유럽 전체가 프랑스를 적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 난세에 나폴레옹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내는 혼란을 멈췄습니다. 법전을 만들어 봉건제를 폐지하고 법 앞에 평등을 제도로 심었습니다. 혁명이 구호로만 외쳤던 것들을 실제 법률로 만들어서 유럽 곳곳에 이식했습니다. 자유, 평등, 능력주의, 유럽의 계몽사상이 나폴레옹과 함께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1802년 빅토르 위고가 태어났을 때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제1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프랑스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위상은 프랑스의 영광이자 시대의 영웅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빅토르 위고에게 나폴레옹의 위상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레오폴 위고 때문이었죠. 나폴레옹은 황제가 된 후 형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나폴리의 왕으로 앉혔습니다. 레오폴은 그 왕을 모시는 장군으로 발령됩니다. 위고의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늘 곁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럽 전역에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채워주는 건 나폴레옹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우스터리스의 대승, 마드리드의 입성, 유럽을 손에 넣은 황제의 이야기들, 나폴레옹의 승전보는 곧 아버지의 소식이나 마찬가지였고 어린 빅토르 위고는 나폴레옹의 위상과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문학소년이었던 빅토르 위고에게 나폴레옹은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위고가 자라던 시대는 낭만주의의 시대였습니다. 낭만주의는 위대한 개인이 세계를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제도도 태생도 신분도 아니라 압도적인 의지와 열정을 가진 한 인간이 역사를 만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믿음의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코르시카 출신의 시골 소년이 황제가 되어 유럽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문학소년 위고에게 나폴레옹은 그야말로 현실을 살아가는 대서사시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였죠. 샤토브리앙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는 선언은 문학계의 나폴레옹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서 참패하여 돌아왔고 2년 뒤 워털루 전투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소년에게 나폴레옹은 영원한 영웅이었고 문학적 야망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소년의 야망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20살 위고는 첫 시집을 냈습니다. 프랑스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었던 루이 18세는 직접 위고의 후원자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후 첫 번째 소설 한드 아이슬란드까지 발표하며 위고는 문단을 장악해 나갔고 23세 나이에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받게 됩니다. 레지옹 도네르는 바로 그의 영웅 나폴레옹이 제정한 상이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처럼 당돌한 기세로 문학계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위고는 희곡 크로멜과 에르나니로 프랑스 문단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합니다. 고전주의 문학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낭만주의의 시대를 연 것이었죠. 그리고 29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으로 프랑스를 매료시키게 됩니다. 이 소설 한 권은 파리 시민들의 마음과 정부의 정책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노트르담 대성당이 대대적인 복원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철거 논의까지 나왔었지만 위고의 소설 한 편이 노트르담 성당을 되살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프랑스 문학계의 나폴레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39에는 프랑스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 됩니다. 43세는 자작자기까지 받게 됩니다. 1848년 그가 45이 되던 해 프랑스는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선포되었습니다. 위고는 격변하는 시대에 힘을 보태고자 발벗고 나섰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는 정계에서 자신의 우상 나폴레옹과 재회하게 됩니다. 바로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루이 나폴레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정치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위고는 나폴레옹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의회를 해산하고 스스로 황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위고는 파리 시민들과 함께 바리게이트에 서서 저항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반정부 세력의 주요 인사가 된 위고에게 체포 명령이 내려졌고 그는 벨기에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벨기에에서도 추방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과 함께 영국령 건지섬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프랑스 해안이 눈에 보이는 건지섬에서 위고는 자신의 영웅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던 나폴레옹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유배되어 회고록을 썼던 나폴레옹처럼 천천히 집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소설이 바로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흔히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의 이야기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설 2권의 일부는 전부 나폴레옹과 워털루 전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폴레옹의 패배 이후 왕정이 복구됐고 혁명의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세상이 구조적 가난과 고난을 짊어진 인물 장발장을 만들었습니다. 위고는 나폴레옹의 상실로부터 시작된 민중의 비극을 레미제라블에 담아낸 것이었습니다. 굶주리는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치다 19년을 감옥에서 보낸 장발장. 출소 후에도 세상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주교의 따뜻한 자비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장발장은 자신처럼 고통받는 민중들을 사랑으로 품어나갑니다. 위고는 이 소설을 통해 물었습니다. 가난이 범죄를 만드는 사회, 그 구조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민중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준 이 소설에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레미제라블은 유럽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나날이 커져가는 위고의 명성에 나폴레옹 3세는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파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자유가 돌아오면 그때 돌아가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위고가 68이 되던 해 프랑스가 보불 전쟁에 패배하면서 나폴레옹 3세가 몰락했습니다. 위고는 다음날 19년간의 망명을 끝내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시민들은 민중의 목소리를 묵묵히 대변해왔던 빅토르 위고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위고가 꿈꾸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는 프로이센 군대에게 포위당했고 시민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어 내전이 터졌고 그의 아들도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위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원의원이 되어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위해 헌신했고 소설가로는 프랑스 혁명을 다시금 회고하는 소설 93년을 발표했습니다. 마침내 프랑스 공화국의 살아있는 상징이 된 그는 시민들에게 선물을 받게 됩니다. 79이 되던 해 파리시는 그가 살던 거리를 빅토르 위고 거리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위고의 헌신에 프랑스가 마친 예우였습니다. 1885년 5월 위고는 83이 되던 해 폐렴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파리 시민들은 위고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모두 거리로 나왔습니다. 운구행렬에는 2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함께했습니다. 그가 팡테온에 안치될 때까지 파리 시민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11살 소년이 일기에 적은 한 문장이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샤토브리앙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네, 오늘 준비한 빅토르 위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앞으로 소설보다 소설 같은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자신이 쓴 작품보다 더 소설 같은 인생을 산 작가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올라오는 소식 자주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